말씀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대리권 남용. 같은 말, 배임적 대리행위입니다. 배임적 대리행위. 자, 배임적 대리행위는, 자, 이를 의의 보세요.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했어요.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 배임적 대리행위라 그래요. 이게 우리 조문에는 없는데 일단 그 옆에 적으세요. 밑에 해결 줄거세요. 민법 제107조 단서 유추 적용설이 팔립니다. 자, 이게 대리권 남용 또는 자, 대리를 이용한 배임행위 한다는 거야. 배임적 임무에 위배된 대리행위 한다는 거죠. 저거는 107조 유추 적용, 107조 유추해서 자,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비슷한 걸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 그래. 유추 적용한다는 설이 우리 판례입니다. 원칙은 107조니까 뭐죠? 비진입 표시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대리권 남용 예를 들면 이 지점장 판례인데요. 대표적인 애가 자, 갑은행입니다. 갑은행의 그 지점장이 대표적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자, 지점장이 자, 은행에게 이 본인이든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 대리인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대리인이. 이게 대리권 남용,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제 병에게 자,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자죠. 자, 원래 은행 이율이 2%라고 하죠. 2%인데. 이 사람이 은행 이율 10% 주겠다라고 자, 대리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금 계약. 원래는 몇 프로 줘야 돼요? 2% 줘야 되는데 10% 준다는 거니까 은행은 8% 손해보죠. 그죠? 이 사람 이익이지만. 근데 10%로 예금을 유치해가지고 자기 자신 써버려요. 본인 쓰거나. 또는 친구한테 싸게 빌려주는 거죠. 뭐. 친구를 한 5%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은행한테는 손해가 되죠. 그죠? 임무에 위배했잖아. 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죠? 예금 계약 체결해서. 나는 은행의 대리인이다. 현명했고요. 그럼 병은 이제 지점장이니까 당연히 10% 못 주는가 보다 생각했죠. 자, 그러면 원칙은 자, 은행이 책임져야 돼. 은행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병이 지금 배임행위 한다는 걸 이율이 2%밖에 안 되는데 10% 해가지고 자기가 쓴다. 친구한테 뭐 싸게 빌려줬다는 걸 이 사람이 뭐 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이런 것까지 병을 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된다. 은행이 책임 안 집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학서 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107조 유추적용설 판례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보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자, 쭉 나가죠. 대리인 을의 진위가 본인 은행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심표 자기 대리인 지점장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추해석상 대리인 지점장 행위에 대해서 본인 갑은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다. 107조 유추 적용합니다. 대리권 남용이 나오면 원칙은 뭐하다? 유효해요. 이게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107조를 유추 적용해서 무효다. 본인 은행이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대리행위 하자. 그 116조는 뭐 거의 매년 출제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자,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107, 108, 109조죠. 의사의 흠결. 다음 사기 강박은 110조. 묶으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107, 108, 109, 110 또는 어느 사람 알았거나 알았다 뭐죠? 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는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 점을 누구 표준설? 대리인 표준이면 대리인 표준. 대리인 표준. 그러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표준은 대리인 표준이야. 근데 밑에 가로 2번 내려옵니다. 하자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대리인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대리 계약에서 하자가 있느냐 표준은 누구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 그러나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한테 미칩니다. 유효, 무효,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맨 밑에 관련 114 대리인 능력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117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걸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우측에 해석해 놓고 있죠. 우측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계약하는 때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2번. 그러나 대리인은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인은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유효하게 대리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취소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라면 무효가 돼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 2번 해석해 놓고 있죠. 가로 여기 2번.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계약을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는 출제한 게 밑에 확인 학습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거. 자, 1번 판례네요.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 대리니까 계약금 수령권하는 당연히 있다죠. 2번 대리인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사기당했죠? 대리인 사기당했죠? 그 사기당했느냐 여부는 대리인 기준이야.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소해? 본인한테 기소하죠? 본인 갑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했네요. 본인 현명했네요. 본인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는 현명했으니까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다. 판례. 4번 을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네요.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116조 뺏겼고. 5번 만일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 못하죠? 미성년자인 경우 2명 더 적어보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도 본인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계약을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답이 5번 나왔네.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대리는 누구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제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바로 그 뜻이죠. 다음 장 제4절 대리의 효과는 다 누구한테 기속한다 그랬어요? 본인 법률효과 본인의 기속입니다. 자, 줄겠죠? 대리인이 행한 의사의 효과는 자, 유효, 무효, 취소의 효과는 모두 본인 갑에게 기속합니다. 직접 기속한다. 직접.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유효, 무효, 취소는 다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다음 2번. 그러면 본인의 능력은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줄.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대리 효과는 다 누구한테 기소해? 본인한테 기소하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응애하고 출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재산을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자가 대리계약 체결해 주잖아. 그 다음 이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무슨 능력 가져야 대리는? 의사능력자이면 돼요. 그러니까 15세 이상만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고 대리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 다음 병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춰야죠.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19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요거는 장난을 잘 쳐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A에게 조심해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선임했는데 딱 선임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딱 선임되고 나면 이를 복대리인이라고 그래.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또 복대리인도 본인, 복대리인 전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자, 복대리인이 대리계약 체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체결해야 되겠어요? 본인, 갑을 현명해야죠. 그럼 대리계약 체결하면 다 본인한테 미쳐. 대리인의 계약도 본인한테 미치고 복대리인도 본인한테 이렇게. 선임할 때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할 뿐이야. 선임되고 나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복대리, 의의를 장난칩니다. 복대리인이라 하면 대리인, 의리 그의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출근나간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선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했어. 그러나 선임되고 나면 누구의 대리이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그래. 복임권.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복임행위라 그럽니다. 자, 이번에 법적 성질 요걸 가지고 거꾸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조심을 해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도 당연히 대리인인데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입니다. 즉, 들어 나간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건데 대리인 선임은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이 3번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복대리는 법률행위 할 때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돼? 본인 이름을 현명해야 한다. 대리인을 현명하는 게 아니에요. 4번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대리인도 대리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한다. 대리인과 복대리인이 대리권이 겸병 두 개 대리인이 됩니다. 자, 그런 점 5번 복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면 무권대리 중에서 월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본인이 나중에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자, 임의 대리인하고 법정 대리인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복임권 유무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자, 선임했다면 책임이 무거우냐 책임이 가벼우냐 이 차이입니다. 일단 애우기 쉬운 게 법정 대리인이야. 자, 법정 대리는 자, 애가 만약 1살짜리다, 한 3살짜리다. 법정 대리인 이제 대리 계약을 해야죠. 자, 법정 대리는 사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애한테가 3살짜리 나 엄마 사임할게 그러면 애 운단 말이에요. 법정에 사임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복임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책임이 무거워요. 책임이 가중된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복대리인이 잘못이 있든 없든 무과실로 본인한테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 무과실 책임. 근데 임의대리는 반대입니다. 자, 임의대리는 언제든지 사임의 자유가 있죠.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어요. 나 너의 대리인 못하겠다. 사임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복대리인 선임 못합니다. 복대리인. 예외적으로 두 가지. 예외적으로. 아까 대리는 다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규정이니까 본인이 성낙.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성낙받으면
자, 복대인 선임할 수 있어요. 또는 자, 어리 갑한테 사임하러 갔어요. 아저씨 나 요새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되니까 너의 대리인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사임하지 말고 자, 복대인 승낙해 주든지 아니면 딱 사임하러 갔는데 갑이 보니까 맞땡이 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검치도 안 선고받아서 엄청 또라이야. 엄청 또라이니까 수령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이 두 가지는 성부.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책임은 과실, 선임 감독을 잘못한 과실 책임만 집니다. 둘 다 이제 책임이 감경사유가 한 개씩 있어요. 감경사유가. 감경사유까지는 잘 출제 안 하는데, 감경사유는 여기는 무과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경되면 과실로 감경이 되는 거죠. 과실 책임은. 요거보다 한 단계는 높죠. 그죠? 자, 갑이 또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됩니다. 여기는 이미 부득이한 사유로서 과실 책임 졌으니까 이번에 이거보다 더. 그러면 갑이 이제 사임하러 가니까 갑이 그랬어요. 갑이 야 을아 요 A가 있잖아. A가 엄청 똑똑하니까 A를 복대리인 선임해라라고 지명해 줬어요. 자, 갑이 딱 지명해 줬다. 그러면 거의 누가 선임한 거 비슷해요? 갑이 선임한 거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책임이 가벼워요. 책임이 감경돼. 얼마나 가벼워지냐면 A를 딱 지명했는데 딱 보니까 A가 똘똘하기는 그냥 맨날 7시간부터 마지막 시간 졸아요. 임무하고 상관이 부적이 잘라야죠. 그죠? 해고해야 돼. 해고하거나 본인한테 통지해 줘야 되는데 통지 안 해줬거나 또는 불성실합니다. 부적임이나 불성실했을 때 해고 안 하거나 본인이 통지 안 해줬을 때만 책임집니다. 자, 법정대리인부터 먼저 외우러 갑니다. 근데 여기는 교과서는 임의대리부터 나오니까 한번 임의부터 가죠. 120조 좀 보세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 대리는 여기까지 줄이면 임의대리는 이거야. 그게 법률행위가 수권행위예요. 결국은 대리권이 수권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 대리는 줄이면 임의대리는 두 개.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두 개.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복임권이 있다. 다음 장 책임지러 갑니다. 과실책임 121조 원칙이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두 가지 뭐였죠?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본인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선임을 잘못한 과실이나 감독을 잘못한 과실 책임이 있다. 재양 감경사유 나오죠. 대리인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두 가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해서 통지나 또는 해고, 해임을 태만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책임이 가벼워져요. 부적임이나 불성실할 때만 책임집니다. 본인이 지명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임권, 책임은 무과실 122조. 법정대리는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책임 감경,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 책임, 즉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있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있습니다. 뭐가 암기하기 쉬워요? 법정대리인 쉽죠? 법정대리인부터 먼저 해보세요.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는 대신에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임이 됐어요. 오른쪽에 3, 복대리인 지위 123조. 결국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이죠. 1항 나오겠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갑을 대리합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리고 제2항 복대리는 본인 갑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인은 결국 선임할 때는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 선임했지만 딱 선임되고 나면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제3자한테도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이 둘이 사이,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책임은 가볍게도 집니다. 자, 보죠. 1. 대리인의 관계. 요것만 좀 기억하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종이 되는 거죠. 자, 복 대리는 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그 지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줄 긋는다.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복 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죠. 복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을 수 없으며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같이 소멸하겠어요? 복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대방에 대한 관계는 대리인하고 똑같죠. 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 현명을 해야 된다고요? 본인을 현명해서 대리계약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에 본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과의 관계도 하나, 둘, 세 번째 줄요. 심표단 편의상 뒤에 본인과 복대리인 A 사이에서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와 마찬가지로 내부 관계가 생긴다 이거죠.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과 갑과 을이 위임 관계가 있다면 자, 갑과 을도 위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 내부 관계가 여기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4번. 복대리인도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당연히 조심할게. 복대리인은 100% 임의 대리인이죠. 복대리인은 법정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선임했으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100% 임의 대리니까 원칙은 복임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본인이 허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복 대리인 선임 가능해요. 자,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복임권을 갖는다는 게 통설판입니다. 자, 마지막 4번에 복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 소멸을 대인만 하면 돼요.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되잖아요. 그럼 대리권 소멸은 아까 뭐였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성파. 그 다음에 얘가 임의 대리인이었다 뭐죠? 원종, 수철 이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 그 이상은 안 나와요. 밑에 1.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논의로 소멸된다. 즉 본인이 뭐죠? 사망 잘라주고 복대리인의 사성파 사망 파산 금치담도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다음 2번 조심하 2번 다음 페이지. 자, 복대리권도 대리인의 숙권행위로 발생하므로 자, 대리인과 복대리인 병 사이에 자, 두 개 줄거보죠. 뭐죠? 숙권행위 철에 나왔죠. 수철 원인된 법률관계 같은 말 기초적 내부관계 종료로 소멸합니다. 그 기초적 내부관계 이퀄 원인된 법률관계 얘가 뭐였죠?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입니다.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소멸하면 종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다음 주에 가도록 하죠. 그리고 참 여러분들한테 좀 공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